시니어 드라마 세계가 인정한 K-컬처. 한국인만 몰랐다. 챕터 1, 2후의 은퇴교사. 남미 대륙의 끝.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40년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온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스 실바. 올해 65세입니다. 음악은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들이 음표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달랐습니다. 40년 동안 채워졌던 시간들이 갑자기 비어버렸고 마르코스는 깊은 허전함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는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리우의 활기찬 거리 음악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삼바 리듬도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만끽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멜로디를 잃어버린 가사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침마다 그는 베란다에 앉아 멀리 보이는 수가르로프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의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실에 홀로 앉아 피아노 건반을 두드려도 예전처럼 마음에 울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15세 손녀 소피아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색채의 애니메이션 포스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K-POP 헌터스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음악도 완전 좋고 스토리도 감동적이에요. 같이 봐요. 처음에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했던 마르코스였지만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떤 장르와도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비트 위에 전통적인 선율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고 각기 다른 언어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돌 음악이 아니었어요. 진짜 영혼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부르는 노래 하나하나에서 마르코스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브라질의 삼바처럼 열정적이지만 동시에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한 음악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캐릭터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 감정을 전달하는 섬세함,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을 통해 표현되는 순수한 에너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 마르코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 멜로디들이 맴돌았고 마치 젊은 시절 처음 음악을 접했을 때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40년간의 교육 경험으로 축적된 음악적 감각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언어의 탄생이라고. 챕터 2 K-컬처의 문법에 빠지다. 그날 이후 마르코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음악과 문화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모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검색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손녀에게 물어보고 하나하나 배워가며 한국 음악의 세계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주한 것은 트와이스의 무대 영상이었습니다. 9명의 소녀들이 완벽한 동작으로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에서 그는 놀라운 정밀함을 발견했습니다. 각자가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브라질의 삼바는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매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 한국 음악에서는 규율과 열정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매일 밤 2~3시간씩 마르코스는 다양한 K-팝 그룹들의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BTS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랩, 블랙핑크의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 뉴진스의 상큼한 멜로디까지 각각이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적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리정의 안무 영상을 보며 그는 특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명의 안무가가 만든 동작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따라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음악 교사로서 40년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전달이었어요. 선생님의 마음이 학생에게, 학생의 감정이 관객에게 전달되는 것 말이죠. 이 한국 문화에서는 그 전달의 힘이 국경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가사들도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포르투갈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였지만 감정은 언어의 벽을 넘어서 전달되었습니다. 때로는 한국어 가사의 의미를 찾아보며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르코스는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음악방송이라는 독특한 시스템, 팬들과 아티스트의 특별한 소통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을 대하는 진지하고 체계적인 접근법이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이 여기에 모두 들어있었어요. 연습의 중요성, 협력의 가치, 그리고 음악을 통한 소통. 하지만 그것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함과 전문성의 수준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매일 밤에 수업이 계속되면서 마르코스는 점차 한국 문화의 더 깊은 면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그 나라의 교육 철학과 사회적 가치관이 응축된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교육 방법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악을 통해 인격을 기르고 협력을 배우고 꿈을 키우는 시스템이었어요. 챕터 3 우연한 초대. 2024년 가을, 마르코스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브라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마이너스 월드 페스티벌에 브라질 대표단 문화자문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의 40년간의 음악 교육 경력과 최근 K-컬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65세의 나이에 한국을 방문하게 될 줄이야.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르코스는 한국의 첫인상에 압도되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어디서나 들려오는 K-팝 음악이 그를 반겼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정돈되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첫날 밤, 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인터넷 영상으로만 보던 그 도시에 실제로 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페스티벌이 시작되기 전 마르코스는 한국의 전통 무용 연습장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부채를 들고 추는 전통 부채춤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름다운 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춤이 진행될수록 뭔가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채춤의 우아한 동작 하나하나에서 마르코스는 한국인들의 정서와 역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채가 펼쳐지고 접히는 동작에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무용수들의 절제된 표정에서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춤이 아니었어요. 민족의 영혼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삼바가 열정과 자유를 표현한다면 이 부채춤은 깊이와 성찰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마르코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간 음악을 가르치면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한 젊은 무용수가 마르코스에게 다가와 영어로 말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의 전통춤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들의 춤에서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K-컬처의 진정한 힘이군요. 무용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것이 우리 문화의 특징입니다. K-팝도 사실 이런 전통 위에서 꽃 피운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마르코스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유튜브에서 본 K-팝의 체계적이고 정교한 면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그것은 수천 년간 축적된 한국의 문화적 DNA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마르코스에게 단순한 관광이 아닌 깊은 문화적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가 가진 깊이와 체계성을 몸소 체험했고, 이것이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문화란 무엇인가? 전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은 자신들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에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페스티벌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날, 마르코스는 서울 거리를 혼자 걸어보았습니다. 홍대, 강남, 명동을 거니는 동안 그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젊은이들이 자국 문화보다 미국이나 유럽 문화를 더 동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젊은이들이 자국 문화를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경험은 마르코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문화의 힘과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챕터 4 K-팝 시스템과의 조우. 페스티벌 둘째 날, 마르코스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이브와 개펜 레코드가 공동으로 기획한 글로벌 걸그룹 캐츠아이의 연습실을 견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하이브 빌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르코스는 압도되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체계적으로 구성된 연습실들, 그리고 무엇보다 곳곳에서 느껴지는 전문성과 열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음악의 대학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40년간 꿈꿔왔던 이상적인 음악 교육 환경이 여기에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간 마르코스는 숨을 멈췄습니다. 6명의 젊은 여성들이 거울 앞에서 같은 동작을 완벽하게 맞춰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집중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트레이너의 구령에 따라 멤버들은 지치지 않고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마르코스는 그 모습에서 과거 자신이 학생들을 지도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강도와 전문성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연습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 마르코스는 멤버들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국,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멤버들이 모여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멤버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멤버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에서 배운 것은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이 필요해요. 마르코스는 그들의 대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교육이자 헌신이었어요. 제가 평생 꿈꿔왔던 음악의 길과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연습이 재개되자 마르코스는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보컬 트레이닝에서는 각자의 음색을 살리면서도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댄스 연습에서는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완벽한 동작 일치를 이뤄내는 비결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멘탈 트레이닝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방법,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팬들을 이해하는 방법까지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인간적인 성장까지 포함하여 전인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연습 중간 휴식 시간에 마르코스는 한국인 트레이너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음악을 단순한 오락이 아닌 문화로 봅니다. 문화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마르코스는 자신이 평생 추구해왔던 교육 철학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악을 통한 인격 교육, 협력을 통한 사회성 개발,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한국의 K-팝 시스템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연습실을 나오며 마르코스는 깊은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40년간 추구해왔던 이상적인 음악 교육의 모습을 한국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음악 교육이라고. 그리고 저도 이 시스템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말이죠. 챕터 5 BBC 다큐멘터리 속 한국. 한국에서의 셋째 날 저녁 호텔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마르코스는 우연히 영국 B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더 메이킹 오브 글로벌 K-팝 스타즈 디어 앨리스였습니다.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에서 훈련받는 글로벌 보이그룹 디어 앨리스의 성장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BBC라는 권위 있는 방송사에서 한국의 음악 시스템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이제 K-팝은 단순한 아시아의 음악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출신의 젊은 남성들이 한국으로 와서 연습생이 되는 과정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국의 훈련 시스템에 적응하는 모습은 마르코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독일 출신 연습생이 한국어로 랩을 연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어의 뉘앙스와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담는 그릇이에요. 이 젊은 친구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연습생들의 하루 일과를 세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전 6시에 시작되는 체력 훈련,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보컬 레슨, 오후에 댄스 연습, 그리고 저녁에 개인 연습 시간까지. 하루 1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스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나오는 인성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멤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고 팬들과 소통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교육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젊음만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 정신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연습생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전통 다도를 체험하고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들. 이를 통해 그들은 단순히 K-팝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전달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출신 연습생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마르코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수가 되고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배운 것은 음악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내심, 겸손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르코스는
이 말에서 자신이 평생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가치들을 발견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는 도구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예술가는 실력만이 아니라 인품까지 갖춰야 한다는 것을 한국의 시스템이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후반부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디어 앨리스 멤버들이 첫 번째 앨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고향 문화를 곡에 녹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독일의 클래식 음악적 요소, 일본의 섬세한 감성, 영국의 록 정신이 한국의 K-팝 문법과 만나 새로운 음악을 탄생시키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음악이구나 싶었어요. 각 나라의 문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조화롭게 융합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장면은 디어 앨리스가 런던에서 첫 공연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관객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열광하는 모습에서 마르코스는 음악의 진정한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음악은 정말 국경이 없구나.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구나. 다큐멘터리를 다 본 후 마르코스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히 스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문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40년간 음악을 가르치면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한국에서는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르코스는 노트를 꺼내 자신이 본 것, 느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발견한 핵심 요소들, 마이너스 체계적인 훈련, 인성교육, 문화적 이해,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셋. 이 모든 것들이 브라질의 음악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챕터 6 한국행 결심.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브라질로 돌아온 마르코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익숙한 풍경도 코파카바나의 따뜻한 바람도 예전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계속 한국에 있었어요. 매일 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고 그때의 감동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첫 주는 시차 적응을 핑계로 집에서 보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고 소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 느낀 것들을 일기로 써내려가며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둘째 주부터 마르코스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찾아 수강하고 한국어 교재를 주문하고 심지어 현지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기까지 했습니다. 65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었고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어 공부와 함께 마르코스는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철학, 교육제도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K-팝 현상의 뿌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한국어 공부를 하던 마르코스에게 손녀 소피아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한국어 정말 어려우시죠? 어렵지만 재밌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창을 얻는 것과 같아. 소피아는 할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해 보였던 할아버지가 다시 열정적인 모습을 되찾은 것이 기뻤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한국에 관심이 많으세요? 마르코스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어. 하지만 한국에서 그 답을 찾았단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음악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말이야. 3개월간의 한국어 공부 끝에 마르코스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가서 더 오랫동안 머물며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제자들은 한국에게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년간 브라질 아이들을 가르쳤으니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타국으로 가서 생활한다는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르코스의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보고 결국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행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비자 문제, 거주지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습니다. 한국의 한 시니어 합창단에서 지휘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코스는 즉시 지원했습니다. 그의 경력과 열정, 그리고 K-컬처에 대한 이해가 인정받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음악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시니어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출발 전날 밤, 마르코스는 40년간 사용했던 자신의 음악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벽에 걸린 수많은 제자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더 큰 것은 기대감이었어요. 새로운 문화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며 마르코스는 자신의 인생 2막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65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모험, 그리고 한국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질 그의 마지막 교육 여정이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7 한류와 인생 2막 2천자. 2025년 3월 마르코스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주민으로서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 정착한 그는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몇 주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은행 업무, 휴대폰 개통, 교통카드 발급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 모두 도전이었습니다. 3개월간 공부한 한국어로는 복잡한 서류나 업무를 처리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언어의 벽이라는 게 정말 높구나 싶었어요. 브라질에서는 단순히 공부만 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마르코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거리를 나가 현지인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버스에서 길을 묻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한국어 학습의 기회였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시니어 합창단에서의 첫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실버 하모니라는 이름의 이 합창단은 5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합창단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마르코스는 긴장했습니다. 합창단원들이 자신을 받아들일지,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온 마르코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갈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어색한 한국어 발음이었지만 합창단원들은 따뜻하게 박수로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브라질에서 오셨다고요? 와,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합창단원들의 반응은 마르코스의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 지휘자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새로운 음악적 경험에 대한 기대를 보였습니다. 첫 연습에서 마르코스는 브라질의 전통 민요 이파네마의 소녀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가사와 함께 브라질의 보사노바 리듬을 합창으로 편곡한 것이었습니다. 음악은 언어보다 먼저 마음에 닿아요. 가사를 모르더라도 느낌으로 따라해보세요. 신기하게도 한국의 시니어들은 브라질 음악의 자유분방한 리듬을 금세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들도 점차 몸을 흔들며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유연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몇 주 후 마르코스는 합창단에 K-팝곡을 제안했습니다. 처음 선택한 곡은 BTS의 봄날이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적합하도록 템포를 조금 늦추고 화성을 더 풍부하게 편곡했습니다.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가사가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리움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곡이죠. 합창단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자, 손녀들이 듣는 음악을 부른다는 것이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이 진행될수록 그들은 이 곡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늘 흥얼거리던 노래였는데 이렇게 불러보니까 정말 좋은 곡이네요. 가사를 제대로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구나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마르코스는 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대 간의 벽도, 문화 간의 벽도 음악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3개월 후 합창단은 첫 번째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레퍼토리는 한국 전통 민요, 브라질 보사노바, 그리고 K-팝이 조화롭게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마르코스가 특별히 편곡한 고잉을 선택했습니다. 공연 당일 작은 문화센터 공연장은 합창단원들의 가족과 친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르코스는 무대에 서기 전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큰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음악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K-팝 메들리 부분에서는 젊은 관객들까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르는 K-팝은 새로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공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댓글란은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의 작은 공연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 마르코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게 제2의 인생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그 배움을 다시 세상과 나누고 있다. 챕터 8 국경을 넘은 노래. 2025년 가을, 마르코스와 서울 실버 하모니의 공연 영상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한강 페스티벌의 메인 무대에 초청받은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 합창단이 서울 광장의 메인 무대에 선다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마르코스의 이야기와 합창단의 음악이 한류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단순히 젊은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세대와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준비 기간은 2달이었습니다. 마르코스는 이번 공연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 브라질 삼바, 그리고 K-팝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는 구성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으로 저는 제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브라질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새롭게 피어난 제 음악 인생을 말이죠. 첫 번째 곡은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아리랑이 아니라 브라질의 보사노바 리듬과 결합한 새로운 버전이었습니다. 동양의 선율과 남미의 리듬이 만나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탄생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마르코스가 직접 작사한 2개의 고향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브라질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포르투갈어와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인 가사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세 번째는 K-팝 메들리였습니다. BTS의 봄날로 시작해서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뉴진스의 Get Up까지 이어지는 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곡 사이사이에는 한국 전통 타악기와 브라질 퍼커션이 연결해주는 즉흥 연주가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곡이었어요. 마지막 곡으로 마르코스가 선택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작곡이었습니다. 제목은 골든이었습니다. 이 곡은 한국의 젊은 작곡가와 마르코스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으로 한국어, 포르투갈어, 영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진정한 글로벌 곡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한강공원 특설 무대에는 3만 명의 관객이 운집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전 세계 50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습니다. 마르코스와 합창단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떨렸지만 동시에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곡인 보사노바 아리랑이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어보더니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난 것에 대한 놀라움과 감동이었습니다. 두 개의 고향에서는 많은 관객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주민으로서의 마르코스의 진솔한 마음이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물론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살고 있는 지방 출신 관객들까지 모두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K-팝 메들리 부분에서는 관객들이 일어서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르는 K-팝을 듣고 젊은 관객들이 큰 소리로 호응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세대 통합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마지막 곡 골든에서 일어났습니다. 곡이 절정에 달했을 때 무대 뒤에서 한국 전통 무용수들이 나타나 부채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관객석에서는 브라질 출신 댄서들이 삼바춤을 추며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부채춤과 브라질의 삼바, 그리고 합창단의 골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 관중은 환호했고 온라인 시청자들은 채팅창을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 채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마르코스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5세의 한국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음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음악은 정말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러분이 제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공연 영상은 전 세계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